이제는 알뜨르에서 웃뜨르를 올랐지만 오늘은 웃뜨르에서 알뜨르로 내려가며 인문학 여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코스를 걸으며 웃뜨르에서 알뜨르로 내려가며 버들과 빌레의 이야기를 하고 천년을 주어도 아직도 흙이 보이지 않아 지금도 자갈을 줍고 있는 자갈밭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갈길과 이어진 오시록 헌농로에 들었습니다. 이 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밭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베트남 하롱베이가 생각이 납니다. 하롱베이의 그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이 양배추를 생산한 밭에 이렇게 밭 가운데 이렇게 돌섬이 많습니다. 이게 머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머들이 이어져 가지고 대단히로 넓은 지역을 곶자왈이라 그러잖아요. 이 작은 곶자왈의 모습입니다. 이 밭을 보니까 지금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밭에는 수박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수박을 농사를 짓고 여름이 끝날 무렵에 파장을 하게 되면은 수박을 이삭을 줍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박 줄기를 찾아가지고 밭을 다 뒤지다가 줄을 당기면은 당겨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 머들 속에서 수박이 익은 거죠. 제 몸무게보다 더 큰 수박을 하나를 따고 집에 가면은 개성장군.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고산평야, 알뜨르평야와 다른 한경, 그 다음에 한림, 애월까지 이어지는 머들과 빌레, 이처럼 천년을 주어도 아직도 줍고 있는 자갈의 이야기입니다. 울렁진 숲길에 들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산남에는 바다의 경치가 아름답지만 산북에는 이렇게 중산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제주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령천으로 이어진 이 숲길에 앉아가지고 머들과 빌레, 자갈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길을 걷겠습니다. 이 한경, 한림, 이 애월 지경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갈이 참 많다 그랬잖아요. 물론 산의 북동지역은 한라산의 백록담이 폭발할 때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어가지고 성산과 구자에는 다 화산재가 떨어져 가지고 땅이 푹석푹석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 쪽에는 김영, 월정, 세화, 행원, 평대 이쪽은 다 이 모래밭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산동 지역에도 밭에 자갈이 많지만 특히 한경, 한림, 애월까지는 진짜 자갈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서 지역에는 산동 지역과 달리 뿌리 채소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밭에 자갈이 너무 많으니까. 산동 지역, 그러니까 구자, 성산 지역에는 땅이 푹석푹석하고 밭에 자갈이 없으니까 무엇을 생산하냐, 어떤 농작물이 나오냐 그러면은 당근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가 많이 나오고, 감자, 고구마가 많이 나옵니다.
뿌리 채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이 밭에 자갈이 많으니까 당근을 안 되잖아요. 무도 안 되고 고구마나 감자를 갈아도 자갈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잎채소나 열매채소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많이 생산해내는 제품이 이제 빨간 무는 이제 위에서 열리니까 비트, 그 다음에 콩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제품을 많이 생산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머들의 얘기를 했잖아요. 참 그 머들이 작은 머들이 많이 이어져 가지고 대단위로 이제 그 머들이 있는 게 곶자왈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밭 가운데 있는 그 머들은 참 많은 그 동식물을 그 곳에 키워냅니다. 잠시 이제 머들의 이야기를 하며 까뚜리와 장끼 이야기를 하고, 까뚜리와 장끼의 이야기를 빌려 가지고 설문대 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머들이 있는 밭에 콩을 갈게 되면은, 가을에 콩을 수확을 하면은 콩이 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들에 살던 그 꽁이 이제 콩을 주워 먹고, 이제 머들 숲에서 겨울을 나고 새봄이 오면은 짝을 찾아 이제 그 알을 머들에 낳습니다. 머들에서 알을 품다가 까투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돌숲에 있는 구렁이가 그 알을 다 삼켜요. 근데 꽁은 암꽁이 까투리고 수꽁이 장끼잖아요. 근데 까투리는 알을 낳고 알을 품지만 장끼는 알을 품지 않아요. 그 까투리와 장끼를 보면은 저는 꼭 설문대 할망과 설문대 하르방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설문대 하르방은 신화, 설화에 보면은 딱 한마디 얘기가 나옵니다. 500아들을 낳게 하기만 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주 최고의 한량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할머니, 어머니가 밭에서 부지런히 김을 메고 밭에 다녀오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은 이처럼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곰방대에 담배만 피웠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은, 까투리가 알을 품을 때 장끼는 까투리에게 씨만 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자식이 어디에 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삽니다. 그러면 알이 부화를 해도 암꽁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식을 다 키웁니다. 꽁은 그렇습니다. 그 머들이 품은 꽁, 머들과 빌레, 자갈, 이것이 제주 다음입니다. 일령리 마을에 들었습니다. 돌담에서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끈질긴 생명력 보세요. 이 선인장은 다른 하르방들의 이야기로는 멕시코 연안에서 해류를 타고 이곳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때 우리나라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쏜 총에 턱이 맞아 아래턱이 없이 평생을 산 진아영 할머님의 생가터입니다. 생장 군락지가 문화재 보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돌틈에
이렇게 선인장이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이 선인장은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은 바닷물을 먹고 폭우가 내리면은 빗물을 먹고 찬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고지로 나와 바라보는 월령포구와 월령마을, 두머리 앞바다에 서 있는 풍차는 오늘도 게으른 바람에 낮잠을 잡니다. 울담이 환해장성이라고 문화재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우뚜루에서 출발하여 머들과 빌레, 자갈의 이야기를 했고 알뜨르에 도착하여 월령마을의 선인장의 이야기와 지금 바라 보이는 비양도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도 여행의 시간이 길겠습니다. 해녀콩 서식지에 들었습니다. 독이 있어 가지고 해녀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먹었다고 하네요. 저는 중산간의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산간의 머들과 빌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 때 알뜨르 해안마을로 내려와 해녀들이 무명천으로 해녀복을 만들어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며 꽁꽁 언 몸을 불턱에 장작불로 녹여 애기 업개가 업고 온 갓난애를 안고 젖을 먹이는 불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곳에서 제 뒤로 보이는 비양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길을 걷겠습니다. 본섬을 제해한 제주의 유인도 중에 가장 큰 섬이 우도거든요. 우도 다음에 큰 섬이 하추자도, 그 다음에 상추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큰 섬이 가파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큰 섬이 그 추자도에 사람은 몇 살진 않지만 횡간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지금 보는 비양도이고 일곱 번째가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입니다.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의 면적은 0.3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뒤로 보는 비양도는 0.6 평방킬로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비양도가 마라도의 면적의 2배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 이제 보는 이제 비양도의 그 특징은 그 역사적인 문헌의 기록으로 보면은 고려 시대의 그 천년도 경쯤에 이 비양도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이제 그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고 지질학자들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 비양도는 그 섬 전체가 비양봉이잖아요. 이 비양도를 이제 그 들어가지고 해안을 쭉 돌면은 이제 거리가 한 3점 몇 킬로가 되거든요. 그 해안을 쭉 걸으면은 이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날씨가 맑고 좋은 날에는 비양봉에 참 숲이 우거져 가지고 해안을 거닐면서 비양봉 숲에서 나오는 그 꽁의 소리, 새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양봉에 오르게 되면은, 이 비양봉 오르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보리수 나무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엊그저께 갔던 가파도는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잖아요. 이 비양봉은 이제 그 보리수나무가 가장 많은데, 오름에 오르면은 오름이 그 분화구가 2개예요. 분화구가 2개입니다. 참 이제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름 위에 올라가지고 제주의 본섬, 그러니까 한라산의 서북 지역을 바라보는 모습은 참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한라산에 올라가지고 한라산 아닌 것을 보고 우도, 성산, 서귀포 앞바다에 떠 있는 섭섬, 문섬, 범섬을 보고 야, 산 좋다 하잖아요. 엊그저께 갔던 가파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파도에 들어가지고 가파도 아닌 그 한라산의 남서쪽, 서귀포시와 그 한라산의 서쪽, 삼방산, 군산, 단산, 송악산, 한라산, 이렇게 5산을 보면서 야, 가파도 좋다 하는 겁니다. 비양도에 들어가지고 비양도가 아름다운 것은 그 제주의 북서쪽에 그 모습이 올록볼록 오름들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그 비양도는 꼭 한번 찾아갈 볼만한 장소니 제가 적극 권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비양도를 바라보듯 비양도에 들면 지금 바라보는 비양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명월포 전적지 표석에 새겨진 글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명월포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포구입니다. 이 명월포로 삼별초군이 고려군을 물리치기 위해 들어왔고, 또 삼별초를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여몽연합군이 함덕포와 명월포로 상륙을 했습니다. 또 이 명월포로 이제 그 최영 장군이 병선 314척과 25,605명의 병력을 이끌고 원나라의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이곳으로 상륙을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려군, 그 다음에 삼별초군, 여몽연합군, 그 다음에 이 원나라의 세력, 목화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최영 장군도 이곳으로 상륙을 하잖아요. 왜 그 많은 이 제주의 그 넓은 해안이 있는데 꼭 이곳으로만 상륙을 했을까요? 저는 길을 걸으며 이 비양도를 보며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합니다. 그 탐나의 시절에는 비양도에는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비양도에는 고려군도 없었고 삼별초군도 없었고 여몽연합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비양도에서 그 배를 세워놓고 이 본섬을 바라보았지 않나. 그래서 다 이곳으로 상륙을 했지 않았나. 저는 비양도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을 걸으며 길을 읽으면은 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참 맛있습니다. 제주 눈으로 걷지 마라. 안입이 설신 이로 걸으라. 한림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원래 14코스의 제주 인문학 여행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1코스를 걸으며
곶자왈의 이야기와 오름을 오르며 오름에 있는 말똥의 모습을 보고 예전의 말똥과 지금의 말똥이 다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